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가채 대신 죄인의 멍에를 썼고 몸에는 비단 치마 대신 거친 무명옷을 걸쳤습니다. 만삭의 푸른 배를 움켜쥐고 거친 유배지의 흙바닥을 걷는 그녀. 놀랍게도 그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 국왕문종의 금지옥엽 외동딸이자 단종의 하나뿐인 누이 경혜공주였습니다. 조선의 공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발 아래 둡니다. 하지만 경혜공주의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남자들, 아버지와 동생과 남편은 차례로 흙으로 돌아갔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역적의 아내라는 주홍글씨뿐이었습니다. 일국의 공주에서 관청의 노비로 하늘 끝에서 지옥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여인. 그러나 그녀는 울부짖는 대신 독을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을 든 숙부 세조 앞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 경혜공주의 삶을 따라가 봅니다. 이야기는 14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대왕의 장자이자 덕망 높은 군주였던 문종에게 경혜공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이었습니다. 문종은 어린 나이에 어미를 잃은 남매 경혜공주와 세자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특히 경혜공주가 시집가는 날 문종은 관례를 깨고 살림집을 궁궐 바로 옆에 지어주며 수시로 딸을 보러 갈 정도로 지극한 부정을 보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남편 영양위 정종 역시 훤칠한 외모와 올곧은 성품을 지닌 인재였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신혼, 자애로운 아버지, 그리고 착한 남동생.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지지 않는 봄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너무나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었고 그 틈을 타 야심만만한 숙부 수양대군의 그림자가 궁궐을 덮쳐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해 웃음 짓는 숙부의 미소 뒤에 감춰진 서늘한 살기를 말입니다. 1452년 버팀목이던 문종이 승하하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궁궐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12살 어린 왕과 그를 지키려는 누이,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굶주린 늑대, 비극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 도성은 피비린내에 잠겼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가 역모를 꾸몄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파 대신들을 무차별적으로 도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그날 밤 수많은 충신들의 목이 떨어졌고 궁궐은 수양대군의 소나귀에 들어갔습니다. 경혜공주의 집은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단종은 누나의 집으로 피신해 벌벌 떨었고 공주는 그런 동생을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살생부가 낭독되고 철퇴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양대군은 피 묻은 갑옷을 입은 채 어린 조카 단종을 찾아와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말이 신하의 예지, 그것은 사실상의 협박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보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괴물이 혈육의 정을 어떻게 난도질하는지를. 숙부 수양대군은 더 이상 인자하던 옛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조카들의 목숨조차 장기 말처럼 다루는 냉혈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단종은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했고 경혜공주와 남편 정종은 수양대군의 감시 아래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옥의 입구일 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기어이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육신 사건이 터졌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려던 성삼문, 박팽년 등의 계획이 발각된 것입니다. 세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 역모의 배후로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이 지목되었습니다. 정종은 강원도 영월, 전라도 광주 등지로 유배를 끌려다녔습니다. 공주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남편의 유배길을 따랐습니다. 공주라는 신분은 이제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죄인의 아내였고 감시받는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461년 세조는 기어이 결단을 내립니다. 역모를 꾀했다는 죄목으로 정종에게 능지처참을 명한 것입니다. 능지처참, 사지를 찢어 죽이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경혜 공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 게다가 하나뿐인 혈육, 동생 단종마저 영월에서 쓸쓸히 목 졸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동생, 남편, 그녀의 곁에 있던 모든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냉혹했습니다. 역적의 아내는 공신들의 노비로 삼는다. 일국의 공주였던 경혜 공주 역시 이 법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순천 관비가 되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비참한 신분으로 추락했다고 전해집니다. 화려한 궁중 예복을 입던 몸이 관청에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세간의 조롱과 멸시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딸이 노비가 되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경혜 공주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관비가 되어서도 공주의 위엄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청의 수령이 그녀를 하대하려 하자 나는 왕의 딸이다. 누가 감히 내게 함부로 하느냐? 라고 호통을 쳐 관리를 꿇어앉혔다는 일화는 그녀의 꺾이지 않는 기계를 보여줍니다. 그녀가 이토록 독해져야만 했던 이유는 단 하나, 뱃속의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만은 노비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조가 내리는 동정 어린 물품들을 거절하며 무언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나를 죽일 테면 죽여라. 하지만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자 숙부 세조를 향한 가장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세조가 패륜아임을 천하에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슬퍼런 독재자 세조조차도 이 지독한 모성 앞에서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조는 결국 경혜 공주의 아들 정미수를 노비 신분에서 면천시키고 그녀의 가산을 일부 돌려주었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조카딸의 기세에 질린 것일까요? 경혜 공주는 39세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억울함과 화병이 그녀의 명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목숨 걸고 지켜낸 아들 정미수는 훗날 중종 반정 때 공을 세우며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문종의 딸, 단종의 누이, 역적의 아내, 그리고 노비. 파란만장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그녀의 살. 경혜 공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비단 옷이나 왕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진흙탕 속에 처박혀도 결코 더러워지지 않는 정신, 자식을 위해서라면 짐승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 강인함이야말로 왕족의 진짜 증명임을 말입니다.